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10 정병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영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걸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지금 그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기왕에 개선안 마련에 나선 만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일단의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허익배 도시교통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반재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재신입니다.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강경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 의원님, 얼마 전에 광주시의회 발언을 통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시의회에서 네. 지난달 11월 달에죠. 시정지름을 통해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이 많다. 여러 가지 제도 주문을 하셨었고 수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 방안이 잘 보이지 않고 사업주들의 일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 제도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상황이 있어서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언론사가 한 3, 4개월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뭐였냐면 시민들은 과연 준공영제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시민들의 준공영제를 알고 있는 건 40%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자인지를 아느냐 물었는데 적자인지도 별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물었어요.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럼 적자 해소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시민의 답은 버스 회사 운영 실태를 개선해야 된다. 준공영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답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광주시에서도 여러 문제점 인식하고 TF도 운영을 해보고 뭐 실무에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했는데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전국에 가서는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문제점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던 일입니다. 네. 지금 시정질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조례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조례안은 이제 가장 개선안 중에 중점 중에 하나가 외부 감사제도 도입이라고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의 전체 틀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마련해야 쓰겠는데 우선 시급하게 외부 감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일부 개정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허 국장님, 방금 이제 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문제 사실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일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저희 시는 재정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TF팀을 만들었는데 시의회 그리고 언론 그리고 관련 전문가 특히 버스 업체 노사가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2007년에 시작된 준공영제 지금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약 630억 정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0억. 예, 처음 초창기보다 많이 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건 반 의원님, 이게 결국은 버스 회사 적자를 메꿔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그전 점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광주 시내 시내버스는 현재 10개 업체에 네. 104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1개 노선인데요. 이 중에 이제 100개 노선이 적자 운행이라는 겁니다. 단 한 개 노선만 그나마 일일 수익금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46% 정도의 버스가 운송 수입 대비 50%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광주 시내 시내버스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는 흑자라는 겁니다. 수익금은 적자인데 회사는 흑자. 수익금은 적자인데 회사는 흑자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이게. 그 차이를 예, 그럼 예. 세금으로 메꾼다. 그렇죠.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든 더 얘기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흑자가 나는 이유는 시가 이걸 다 메꿔주는 거죠. 적자가 내도 메꿔주고 플러스해서 이윤까지 얹혀주는 그런 제도 때문에 회사는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고 있는 구조죠. 예. 결국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도 시가 예.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흑자다. 아까 잠깐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중공영제의 적자 보전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에 630억 적자 보전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4,800억 정도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보다 3배가량 늘었고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적자 매년 메꿔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2014년 445억, 2018년 630억.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게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은 적자인데 회사는 이제 흑자다. 전체적으로 9개 회사가 이익을 냈어요. 그 결과로. 그래서 그 이익금이 전체 한 53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거죠. 시의 재정 보조를 통해서 53억 정도가 회사들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들 업체의 총 자산액은 1,300억입니다. 근데 부채액은 한 490억 대요. 순수 자본금은 800억 좀 넘는 810억 정도 이렇게 규모인데요. 810억을 투자해서 53억을 1년에 이익을 내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물론 제 이런 그 의견에 업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810억을 투자해서 53억을 흑자를 낸다면은 매우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할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허국장님,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금 반 의원님 얘기가 좀 무리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타당한 얘기입니까? 일단 그 중공영제가 이런 제도가 생긴 취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중공영제를 2007년에 하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어떤 버스업체 잦은 파업 그리고 외곽 지역 등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이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복지 쪽에서 출발해서 중공영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 운송 원가를 도입해서 실제 버스에서 운행과 관련이 없는 그런 비용은 다 제외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실제 운행에 필요한 그런 운송 원가를 책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운송 수입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럼 뭐 이율을 몇 % 보장을 해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해줍니까? 표준 운송 원가에 이제 적정 이윤이라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으로 그런 그 중공영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최소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국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그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광주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원금이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13년 만에. 실질적으로 그 같은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건비나 연료비,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이 꾸준히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겠고 또 하나의 부분들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우리가 그것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는 없긴 한데요. 네. 아마 그 당시에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정이 윤회에 대한 문제 비율을 얼마만큼 두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이제 그만큼 당시 설계가 그렇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조는 아니었다. 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예. 조금 투명한 구조는 아니었다. 그렇죠. 이윤 보장을 과다하게 해준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서울에서 전문가 한 분 모셨으니까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사실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게 광주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전국 대도시에서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역시는 전부 준공영제가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제주도도 2017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죠. 네. 근데 지금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게 2004년도에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전 서울시장님이 그 청계천 이렇게 그 철거를 하면서 대중교통의 대폭적인 개편을 했거든요. 그때 협약으로 맺어지는 게 지금 자꾸 뭐 거론을 하신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토론이 될 텐데요. 이제 사실은 그 서울에서 시행을 2004년도 하면서 그쪽이 이제 모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거의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그 준공영제 효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따라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외국에서 뉴욕에서도 뭐 공무원들 한 8년 하고 한국 오기 전에요. 그다음에 벌써 한 20 몇 년째 뭐 교통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 이런 사례가 이게 이 없습니까? 자체가 영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이게 그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뭐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이 정도 그 금액이 든다. 이제 그거를 표준을 하거든요. 근데 금액을 그렇게 드는 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표준이라는 게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는데 표준으로 하는데 모든 사람이 100%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외국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뭐 다시 돌아가서 서울 이미 고민하고 있고요. 서울 벌써 3,300억 정도 매년인데요. 뭐 계속 늘어나죠.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니까요. 그다음에 그 경기도도 뭐 광역에 이번에 뭐 시작을 했지만 벌써부터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문제점으로 나타나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이제 그 벤치마크를 했죠. 각 도시의 문제점을 벤치마크를 해서 원희룡 지사님이 뭐 제주도에 뭐 획기적인 안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뭐 2년 됐는데 뭐 벌써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준공영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준공영제의 적정 이윤이라는 것에 논점을 맞출 게 아니라 뭐 표준 운송원가가 도대체 뭐냐, 어떤 괴물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외국 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제도라는 말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정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이런 제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좀 근본적인 문제가 고민되는 그런 얘기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시면서 하셨다는데 이분이 사실은 기업인 출신이고 좀 친기업적인 분이긴 하죠. 법인세도 좀 많이 깎으시고 그런 분인데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좀 이 표준운송 원가 문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성강님께서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얘기할 때 당시 도입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1990년에 시내버스 한 대당 광주시의 시민이 1,104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450명으로 줄었죠. 이게 무슨 얘기를 아마 그때 당시를 기억을 다 하시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 매년 시민들은 버스 요금이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50원, 100원씩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회사들은 운영 악화가 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올려야 되고 시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버스의 서비스가 올라갔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광주시가 당시에 전국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 제일 낮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당시 논의됐던 버스 준공영제를 광주시도 도입을 했던 거고 이걸 지금 아까 논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일종의 정말 나쁜 것으로 혹시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만약에 광주시에 흑자 보는 노선 3개를 제외하고 지금 전체 노선 중에 3개만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노선을 제외하고 적자를 보는 노선을 모두 다 폐지를 해버린다. 그랬더니 시내버스 노선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모럴 해저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그냥 공공이 개입하지 말고 개인 기업들한테 맡겨서 그냥 그대로 운영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정 부분들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인정이 되는데 요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겠다 이런 아마 주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론자들 초반 모두의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한 2가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이게 과연 뭐냐, 타당하냐라는 문제. 또 하나는 과연 이 시민의 그 600억이 넘는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된 거냐라는 문제. 이런 2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문제 제기하신 문제를 허 국장님께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표준 운송 원가 어떻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네,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건비, 연료비 이런 9개 항목으로 표준 운송 원가를 상정합니다. 한 대당 얼마 이런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버스를 운행해서 발생하는 운송 수입, 그 운송 수입과 운송 원가에 그 갭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재정 지원으로 메꿔주는. 그래서 이제 표준 운송 원가를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용역을 통해서 매년 새롭게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최소화하면서 그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운송 원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학술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그 사업을 하거나, 근데 사업이 마찬가지거든, 민영이니까. 근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쓰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인건비를 5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350만 원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인데 표준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리고 그거를 100%라고 정해주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명확한 거죠. 거기다 적정 이윤까지. 그거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혹시 제가 이 토론에 앞서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운전직, 그 버스 운전직 노동자들 굉장히 하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 10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전에는 뭐 안내양도 있고 그랬지만 요즘 그 노약자들 타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죠. 그다음에 그 자가용들 팍팍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적당한 처우를 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고요. 그 버스 운송 사업자도 극히 일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이 뭐 이걸로 뭐 한 3, 40년 많게는 적게는 뭐 20년 동안 가업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우드가 많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지금 요즘 제도에서는 새로 취집도 하기 어렵죠. 아, 그럼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지금 뭐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와서 방문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한국의 배달 문화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어디서든지 뭐. 2번째가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환상적이거든요. 외국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 있으면 환승요금 내죠.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로만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그 한국의 대중교통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이피션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제 이 기준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절대 못 바꿉니다. 다 따라가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한 도시에서 바꾼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전체가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도 조정하고 적정 이윤도 요즘같이 좀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전폭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구마모토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100%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95%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뭐 적정 이윤이나 성과 이익이나 기본 이익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100%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가 뛰어넘었는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걸 100%로 해놓으면 100%다 쓰려고 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쓰고 거죠? 있습니다. 그것도 쓰고 있고. 예, 그것도 모자라죠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버스 파업한 이유가 왜 했겠습니까? 파업하다 다행히 뭐 마무리가 됐는데 부족하다 그거죠. 누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또 줄이면 줄인 대로 쓸 텐데 그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고요. 지금 보장해주는 이윤이 얼마냐를 지금 혹자님이 잘 얘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반 의원님 혹시 아세요? 저 기업체에 보장해주는 이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반 의원님도 모르세요? 우선 이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표준 운송 원가가 뭐냐 9개 항목으로 간단히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도표를 가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연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차를 보유하면 정비비, 보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이제 운송 원가입니다. 차량과 인건비와 연료비와 보험료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것이 차를 운행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게 운송 원가고 플러스해서 이윤을 주는 것이 이제 표준 운송 원가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근데 이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할 때에 제 기억으로는 7%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윤을? 지금 많이 낮아졌죠. 높게 준 거죠, 상당히. 그러다 지금은 이제 뭐 몇 퍼센트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주는가요, 어쩐가요? 2.5%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급의 한 2.5%, 예, 그다음에 총액에, 인센티브의 한 2%에서 한 4~5% 정도 4%인가요? 너무 높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올 문제입니다만 아까 종사자들 복지 처우 문제 했잖아요. 그런 이제 적정 이윤 중에 성과이윤과 기본 이윤이 있습니다. 이 이윤을 가지고 일정 정도를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조차도 이게 광주가 잘 안 하는 거죠. 사업주의 편의대로 쓰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개선의 대상 중에 하나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뭐 그게 혹자님 잠깐 예. 얘기 듣고 하시고 싶은 예, 얘기 좀 듣고 이제 가시죠. 지금 표준 운송 원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금 어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요즘 최저임금법이다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그리고 유가상승 연료비 이 인건비와 연료비가 이 표준 운송 원가의 사실은 8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그다음에 적정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출발할 당시에 그런 비용이 있었긴 하지만은 다른 비용들이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고정되는 그런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적정 이윤도 그것이 진짜 적정한지 이걸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표준 운송 원가에 있어서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인건비와 연료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이게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건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울이 68만 원 정도 되고요. 대구, 대전이 57만 원, 광주가 63만 원입니다. 그 도시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광주가 한 1041대니까요. 1000대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5천 원, 그러니까 62만 원에서 5천 원만 더 올리면은 5천 원 곱하기 365 곱하기 1000 하면은 계산이 안 되죠. 18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게 1,000원, 2,000원이요. 이게
그 한 대 그 대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일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천 원, 10,0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5천 원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년에 국민 혈세가 시민 혈세가 18억, 20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표준 운송 원가의 산정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게 알 수 있고 최근에 그 경주 그 진주시인가요? 경상도 거기서 뭐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났었죠. 표준 운송 원가를 뭐 시에서는 낮추려고 하고 사업주에서는 이게 1년 농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만큼 첨예한 건데 이게 이제 전국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건비 올라가고 뭐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걸 그대로 100%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게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뭐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기업이익이 뭐 4%, 5%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일반 제조업이 한 5% 정도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건 경비 절감할 필요도 없고 마케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잘 쓰고 있으면 매년 한 5%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땅짓고의 법칙이죠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시내버스 경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국장님, 이 표준 운송원가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광주시의 경우에는. 표준 운송 원가도 지금 전문 영역 기관에서 외부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또 저희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고 이게 한 해만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비용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계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타시도 사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표준 운송 원가를 모든 중고경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장점들을 분석해서 매년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운송가를 산정하고 다시 한번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결정 과정이 사실은 그 일반인 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다면 논의가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일이 없는데 국장 어떤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이 또 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고, 다른 하나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법정위원회 관련된 광주시 모든 위원회들 조사를 할 때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누가 참여하는지 다 정보가 공개돼서 다 알 수 있었는데 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정산을 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비법정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 조례로 이게 정해진 위원회가 아니고 전국에 아마 이게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데 위원 수도 9명이고 거기에 누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단체 전문가들 다 참여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게 최근에 이제 개혁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참여하는 인원도 늘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이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폭넓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기존에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받는 형태였다면 이제 시민들도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의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겠고 또 재밌었던 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손익 현황, 임직 건수, 평균 급여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그랬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시에서는 개선하겠다고 최근에 개선안을 내긴 했는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저희가 4년 넘게 계속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변화는 아직까지 없어서 조금 걱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건 시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됐었거든요. 십수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광주시에 그냥 짐을 두어버린 게 아니고 시의회가 나섰고 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여기 의견들을 보태고 있어서 뭔가 큰 틀의 두 번째 마치 2.0을 딱 찍는 그런 변화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자연스럽게 표준 운송원가에서 지금 투명한 지원금 관리로 넘어가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 위원회 구성에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업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송원가에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 운송원가에 대한 문제점의 돌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외부 기관에 대한 참여가 많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전문가가 참여된다 이런 주장을 문제 제기를 좀 해왔던 거죠.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플러스 더해서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면 표준 운송 원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임직원 문제, 임원 문제, 관리직 문제, 가정 문제, 친척 문제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자료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공개를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 정산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중공영제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하는 중공영제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의 금융감독에 기록된 자료인데요. 이분들의 적자 보전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게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30억이 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광주 시내 시내버스 가운데 한 네, 곳인데요. 한 곳입니다. 그게 이제 적자 보전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이익이 나고 있다는 겁니까? 포함해서요. 세금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이게 단기순이익 이전에 영업이익이 30억이 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부가적인 이제 상황이 돼서 그러니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조죠 이게. 그래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공개가 안 된다 이렇게 살짝 말씀하고 가셨는데 좀 공개가 필요한 게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기업 공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얼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다시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돈을 지원을 하죠? 데이터가 없는데. 표준 운송 원가라는 그 틀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든 이 돈을 준다? 예. 이거 좀 이해하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떠십니까? 지금 뭐 투명성, 공공성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뭐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충분히 뭐 공정하게 운영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또 시민들까지 같이 해서 하자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개선 방안에서 시민같이 같이 참여하고 시의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막연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개선 방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 총장님 얘기 들어보면 공정하셨을지는 몰라도 이게 투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투명성, 공공성을 더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그런 그 개선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간 건가요? 논의가 지금 네, 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개선 방안이 이제 TF팀을 운영해서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TF팀에서 결론을 내리고 확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가는 쪽으로 방향은 잡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강 교수님. 예, 그 TF팀에 이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광주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30년 만에 이게 1호선 계획할 때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우리 시장님 생각이 나서 시장님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그 전에 국세청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게 표준운송원가를 한번 세무조사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공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사업가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그 버스 운송 사업 조합장님이나 그 노동자 대표분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를 안 내놓는다고 그러지 말고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 그 광주 TF에서는요. 얼마든지 다 공개를 하자. 근데 문제는 모든 시민이 다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한테 공개는 시스템으로 마련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자. 그 시스템을 이제 그 구성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그 중공영제가 굉장히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출발했잖아요.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복리를 하자. 근데 이 준자가 붙은 게 잘못하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가는 개인 기업인데, 민간 기업인데 주주가 결정하면 배당금을 줄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상법에서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하려고 노력했던 중공영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이번에 광주 TF에서 결정하고 굉장히 그 과감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자나 노조 측에서도 기꺼이 이거는 참여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전국에서 아주 그 모델 케이스로 한번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이번 논의들을 통해서 투명성이 좀 더 증진이 될 거라고 하시니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윤 총장님 조금 더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손익 현황 그리고 임직 건수, 평균 급여, 그다음 복리 후생비 사실 공개 안 된 것, 그러니까 기업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버스 준공유제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개최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조례상의 법정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시에서는 언제 이 위원회가 열린다라는 게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정비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 교수님 말씀처럼 정보가 이제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 정책이나 시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굉장히 하드하게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이제 참여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일정 정도의 틀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 시의회에 정확히 보고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례 문제도 물론 의회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안을 준비하고 계신 시에서 위원회에서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물론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회에서 하는 건 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좀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회사들이 개인 기업이니까 이게 공개가 개인 정보보다 뭐 기업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도 하지 않았나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저희 그 점검 시스템에서도 외부 회계 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상 검사를 통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도 하고 회계 서류도 감사를 하고 운행 실적을 확인해서 또 실제 부당 집행이 됐으면 환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그 회계 감사나 정상 검사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기존의 이런 사항들을 조례로 더 명문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TF가 운영 중이어서 결정되기 전이라서 사실은 우리 혹장께서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윤 총장님 이 얘기 좀 해보죠. 사실은 광주시가 이 중공영제 문제 개선하겠다는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15년에도 TF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논의에 참여했던 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하고 사실 이제 토론회 전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개선이 안 됐을까? 네. 지난 4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에 아까 말씀하신 표준 운송 원가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중해 있고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처음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했을 때 우리가 1년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이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게 지금 630억이나 작년에 이제 지불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2007년에 하루에 시내버스 이용자 수가 42만 명이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시내버스 이용자 수가 8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난다면 그렇게 대중교통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하면 될까?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1,400원이라는 그 버스 요금까지 계산을 하고 뭐 청소년들 환승하고 뭐 청소년 요금 감면되고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 269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 안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정상화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버스 회사의 문제, 방만한 경영,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만 했고 실제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나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우리가 중공영제가 시작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가 줬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준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의 급증입니다. 자동차가 개인들이 사는 자동차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남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수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말로 잘 쓰여지면 얼마가 들어가든 다 시민이 이해할 건데 제가 시정님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18년도 임원들 급여를 보면요. 총 14억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5년 동안에 임원들 총 급여가 7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관리직까지 포함하면 총 84억 정도 추계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개선된 뒤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하여튼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정하는 문제, 공개하는 문제 논의들이 됐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TF팀에서 허익배 국장님께서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노선 입찰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것도 이제 그 노선 입찰 제도라는 게요. 간단합니다. 노선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정해놓고 거기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최저 입찰제도 있고요,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런던에서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그 6년 동안 버스 정책 공동위원장을 하면서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뭐 16개 노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경기도는 아직도 민영제니까요. 적자가 나서 반납을 한 노선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한 노선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뭐 해서 16개 노선에서 이제 노선 입찰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 정도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노선 입찰 제도는 뭐냐면요, 이게 근본적인 취지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공공재가 된 다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도 갖고 있고 노선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사고 팝니다. 혹시 사회자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선을 사고 팝니다. 사유재산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사고 팔죠.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잠깐 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요즘에 뭐 누구 때문에 굉장히 그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데요. 사모펀드가 그 시내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게 노선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은 버스 노선은 특허권 같이 인정하는데 기간이 없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기간이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고 팔고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운영이 이익이 안 나니까. 아니요. 지금은 전에는 이렇게 사고 팔고 했거든요. 서로. 네. 근데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됐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팔겠느냐?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아까 이제 딴짓거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노선 입찰 제도는 이 틀에 박힌 거를 한번 깨겠다는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16개 노선인데
뭐 내년에 한 20개 노선 정도 하고요.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가 한 2,400개 정도 노선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려면 13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로 출발을 하지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성공적이 될까는 굉장히 그 전문 학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유는 만약에 간단하게 정말로 예. 처음 시도해서 좋은 제도라고 결론이 난다면 다음부터 더 노선 아, 수를 늘리면 왜 될거 굉장히 그 아니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가 뭐 예상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왜 적자 노선을 오픈을 하거든요. 이익 노선은 안 내놓죠. 혹시 이건 검토해 보셨나요, 광주시는? 이제 우리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는 TF팀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노선 입찰제라는 그런 개념은 같지만 실제 운용되는 형태가 제대로 되는지 또 변형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경기도가 일부 도입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사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신규 노선이 또 생길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 도입하면서 충분한 사례를 토대로 지금 검토하자 이런 지금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이 생길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시가 사실은 시내버스 노선의 대변화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23년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 개통되고 또 2025년 되면 전면 개통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 상당히 좀 바꾸고 뭔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것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일단 버스 노선 개편 그런 용역들을 들어가서 추후에 2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도시철도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자전거 이런 모든 대중교통들이 한꺼번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도시철 지하철 1호선하고 시내버스에만 들어가는 대중교통 비용이 광주시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죠? 그렇죠. 근데 천억이 좀 상회하고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2호선까지 들어가고 나면 뭐 얼마나 될까요? 1,500억 이상 되지 1,500억.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물론 뭐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주기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기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버스와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연계되는 환승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해지는데 광주시가 버스 개편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개편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광주시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광주시가 그걸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져요. 혹시 용장님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저는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광주시 사회조사를 보면요.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가 10대, 20대, 그리고 70대, 60대고요. 자가용 이용자가 많은 연령대가 40대, 30대, 5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제력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자가용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시에서는 모순적인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 심지어 아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주요한 고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게 왜 우리는 이걸 복지적 관점으로 생각할까? 모두를 위한 교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냐면 이제 경제력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자가용을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죠. 한번 자가용을 탑승한 사람은 시내버스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지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이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우회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버스 전용 차로를 먼저 없애버리더라고요. 사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니까 자가용이 좀 불편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넘어가도록 시의 정책이나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지적을 광주시에 했었냐면 왜 우회로를 미리 만들지 않았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최근에 잘 생각해 보시면
십수년간 우리 광주시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수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 허가를 내주는 요건들 보면 교통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도로를 확보했는지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거기까지 집어넣은 버스가 가려면 회차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도시는 평면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버스 대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노선에서 총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에 있는 버스를 빼가지고 신규 노선에 넣기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 형태로 버스 정책이 가고 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궁극적으로 해서 아까 1,500억까지 반지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려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 수를 늘어나게끔 광주시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 활성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이거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버스 회사 아무리 문제 있고 개선한다고 해도 기껏 30억에서 50억 줄일 수 있을 정도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 수가 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로 재정 지원을 해서도 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사실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얻기보다는 많은 문제점들을 오늘 노정시킨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시가 다행히 TF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지금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 TF팀 회의를 마무리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 좀 잘 반영하셔서 좋은 계획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토론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가 마련 중인 개선안에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버스 회사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알고 매년 600억이 넘는 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을 했다는 건데, 이런 식의 깜깜이 행정 이번에는 꼭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